한다는 것도 그래. 걷는 것과 같아. 그냥 걸으면 돼.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살면 돼. 그 순간을 가장 충실하게, 그 순간을 가장 의미있게, 그 순간을 가장 어여쁘고 가장 선하고 재미있고 보람되게 만들면 돼. 안녕하세요. 따뜻한 위로와 기억을 나누는 시간, 영어음악과 함께하는 장지연의 에세이 산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 주 동안 잘 계셨지요? 오늘은 공지영 작가님의 에세이 중 서문의 일부로 산책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 1939년에 나온 영화 오즈의 마법사의 명곡 Over the Rainbow로 문을 열까 해요. 주디 갈랜드가 연기한 도로시는 무지개 넘어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이 노래를 부르죠. 희망은 멀리 있는 듯하지만 어쩌면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 위에도 그 빛이 내려오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오늘의 작은 희망, 무지개 너머를 그려보는 시간, Over the Rainbow로 함께 하시죠. That you dare to dream really do come true. Someday I'll wish upon a star and wake up where the clouds are far behind me, where troubles melt like lemon drops away above the chimney tops. That's where you fly beyond the rainbow. Why, oh, why can't I? 오늘의 첫 곡 Over the Rainbow 잘 들었어요. 오늘은 공지영 작가님의 여러 작품 중에 딸에게 주는 레시피라는 에세이집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거기에 또 감동을 주는 여러 많은 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픽한 작품 몇 개 소개해드릴까 해요. 딸에게 주는 레시피는 즉시 실천 가능한 27가지의 레시피, 5분에서 10분이면 조리할 수 있는 그 레시피와 거기에 삶을 향한 세심한 지혜와 딸에게 주는 조언,
그리고 자존감과 관계에 대한 통찰이 들어있는 아주 훌륭한 작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소장하는 작품이기도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첫 번째 작품, 걷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 그냥 라는 에세이 먼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걷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 그냥. 인형, 산다는 것도 그래. 걷는 것과 같아. 그냥 걸으면 돼.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살면 돼. 그 순간을 가장 충실하게, 그 순간을 가장 의미 있게, 그 순간을 가장 어여쁘고 가장 선하고 재미있고 보람되게 만들면 돼. 평생을 의미있고 어여쁘고 선하고 재미있고 보람되게 살 수는 없어. 그러나 10분은 의미있고 어여쁘고 선하고 재미있고 보람되게 살 수 있다. 그래. 그 10분들이 바로 히말라야 산을 오르는 첫 번째 걸음이고 그것이 수억 개 모인 게 인생이야. 그러니 그냥 그렇게 지금을 살면 되는 것. 그 10분을 위해 집으로 가는 길에 길모퉁이의 작은 수포에 들려 넓적한 어묵과 두부를 사거라. 맛있는 가을무가 있으면 그것도 하나 사자. 가을무는 다듬어 비닐봉지에 넣어 밀봉하면 한 달쯤은 두고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음식에 넣기 위해 써는 동안 하얗고 물 많은 부분을 깎아 먹어봐. 배보다 시원하고 달아. 무가 다이어트와 배변에 좋다는 것은 당연히 알겠지? 멸치와 다시마를 우린 국물이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그냥 물을 넣고 끓여. 물을 손가락 굵기로 길쭉하게 잘라놓고 아무렇게나 썰어도 좋은데 이게 제일 예쁘고 먹기도 좋더라고. 무 특유의 아삭거림도 좀 남아있고 된장과 고추장을 2대1 비율로 넣어. 라면 한 개를 끓이기 좋은 냄비라면 된장 2티스푼에 고추장 1티스푼 정도? 어묵도 비슷하게, 두부도 비슷하게 손가락 크기로 썰어 넣고 마늘 1티스푼, 파 적당량을 넣어서 푹푹 끓여.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쯤이면 무는 투명하게 익고 어묵은 부들부들 불어나고 두부는 탱탱해진단다. 간을 보아서 국간장이나 소금 혹은 천연 양념으로 간을 더 맞추면 끝! 이 간단한 요리에는 이상하게 엄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 느낌과 오뎅 느낌이 나는 건더기, 그리고 왠지 나의 건강을 챙겨줄 것 같은 두부, 여기에 밥과 김치를 곁들이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어. 의외로 맛있는 국과 찌개의 중간쯤 요리가 된단다. 어묵 두부탕이 끓을 때 스마트폰으로 가끔 나는 엄마 없는 아이 같아요를 들어보렴. 의외로 된장과 고추장이 끓으며 풍기는 냄새가 스산한 거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노래를 따라 고향으로 돌아온 혹은 엄마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너를 느끼게 할 거야. 명심해라. 이제 너도 어른이라는 것을. 어른이라는 것은 바로 어린 시절 그토록 부모에게 받고자 했던 그것을 스스로에게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것이 애정이든 배려든 혹은 음식이든. 너는 무엇을 엄마에게 받고자 했으나 받지 못했니? 내 마음은 뜻밖에도 너의 질문에 많이 울먹거리게 될 것이고, 너는 오늘 밤 오래도록 내 안에 사는 어린아이와 대화해도 좋겠구나. 오늘 밤은 충분히 기니까. 그리고 그 안에 아이가 훌쩍 아름답게 자라날 만큼 깊으니까. 사랑한다. 이 불공평하고 힘겨운 인생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 불공평과 힘겨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오늘도 좋은 밤. 걷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엄마의 당부와 따끈따끈한 오뎅국을 소개해주는 레시피, 그리고 함께 들으면 좋을 곡으로 공정 작가가 소개한 음악 Sometimes I feel like a motherless child 였습니다. 이 곡은 미국 흑인 연가인데요. 미국 노예제 시대의 가족과 고향에서 떨어져야 했던 사람들의 절망과 그리움을 담은 노래죠.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 2012년이었던가요? 당고라는 영화에서 그 주인공의 고독한 여정을 묵직하게 감싸며 깊은 울림을 전했던 그 OST입니다. 작가가 에세이에서 딸에게 추천한 곡이기도 한데 이 멜로디 속에
글을 읽고 나니까 더 깊게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으니 이제 우리에게도 가을이 오겠지요. 선선한 가을이 오면 시원한 오뎅국, 가을무 하나 사서 따끈하게 끓여서 먹으며 딸과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그때 이 음악 Sometimes I Feel Like a Mother's Child를 한번 같이 들어보면 어떨까요? 저는 한번 실천해볼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요리 레시피부터 군침을 돌게 하는데 다음엔 또 어떤 요리들이 준비되어 있고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궁금하죠? 이어서 두 번째 레시피를 알아보러 출발하겠습니다. 거리두기. 어렵지만 연습해야 해. 엄마가 만나지 말라는 친구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이 이야기는 적용된다. 그게 애인이든 그게 형제든 그게 심지어 부모라도 말이야. 어렵지. 친구는 조금 거리를 두고 만나지 않으면 되지만 가족은 어떻게 하느냐고? 연습을 해야 해. 거리를 두는 연습. 침묵하고 말을 적게 하고 정서적으로 훌쩍 거리를 두어야 한단다. 지금 엄마는 가끔 버릇없이 구는 내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어려운 일이야. 그러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만일 하지 않으면 그들은 한없이 고약해진단다. 우리가 그걸 허용하고 방치하고 심지어 조장한다는 죄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다. 너는 내 인생의 주인이야. 길거리에 서서 내 인생을 구경하며 누가 너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그러니 힘을 내자. 이런 날 안심 스테이크 어때? 와우! 그래, 비싼 그 요리를 먹자. 집에서 해 먹으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아. 등심도 상관없지만 안심이 난 더 좋아. 일단 기름기가 적고 양이 적당하니까. 아무튼 둘 다 오케이. 마트나 정육점에서 고기를 3cm 혹은 그 이상 두툼하게 썰어달라고 해라. 한 조각이면 보통 한 끼가 가능해. 여유가 있으면 몇 조각 더 사서 얼려두었다가 친구가 오면 이 요리를 내놓아도 훌륭하지. 고기 조각은 상온에서 최소한 1시간 이상 있어야 해. 그러면 고기가 부드러워진단다. 나중에 냉동고에서 꺼내 요리를 할 때도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고기의 부드러운 식감이 스테이크를 먹는 즐거움을 주니까 말이야. 고기를 집으로 가지고 와서 약간 오목한 접시에 놓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듬뿍 뿌려라. 식물성 기름은 다 좋긴 하지만 올리브유가 특히 좋아. 엑스트라 버진이 없으면 그냥 올리브유라도 훌륭해. 기름은 기름으로 제거되는 것. 식물성 기름은 나쁜 동물성 지방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 여기에 후추를 뿌리고 소금은 고기를 구울 때 뿌려. 안 그러면 고기가 질겨진단다. 혹시 있다면 로즈마리, 오레가노 등등 허브나 허브 말린 것도 뿌려놔. 없으면 패스. 고기를 한 30분 이상 냉동고에 들어갔다 나온 고기는 3시간 이상 재워놓았다가 프라이팬을 뜨겁게 달군 후 중불로 줄이고
달궈진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재워놓은 고기를 올려 이때 소금을 약간 뿌린다. 한 면이 익으면 뒤집고 그것도 익으면 끝. 이 정도 익을 때 걸리는 시간이 보통 5분 안쪽이야. 이렇게 하면 스테이크의 익힌 정도가 레어나 미디엄 레어쯤 되지. 스테이크를 즐겨 먹는 사람은 당연히 여기서 끝인데 날고기에 거부감이 있다면 조금 더 익혀. 굽는 중간에 고기 가운데를 잘라봐서 빨간 고깃살이 희미하게 흔적을 남길 정도면 된단다. 이게 well done. 더 익으면 질겨져서 맛이 없어. 우아하게 음미하며 귀하게 대접할 것. 샐러드나 감자가 있어 곁들이면 인류 레스토랑이 부럽지 않겠지? 그러나 없어도 괜찮아. 우리에게는 1년 사시사철 샐러드를 대신할 훌륭한 김치가 있지 않니? 커다랗고 깨끗한 접시. 여기서 포인트는 커다랗고에 있어. 언제나 커다란 접시에 음식을 조금 담아내거라. 백화점에 가봐. 옷들이 수북이 쌓여 있다면 아무리 명품이라도 그저 그렇게 보이지만 커다란 부티크 쇼윈도에 딱 한 벌 걸려 있다면 싸구려 티셔츠도 명품처럼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 자, 큰 접시에 스테이크를 담고 김치를 어떤 샐러드보다 예쁘게 곁들여. 그리고 나이프와 포크를 넣고 먹기 시작한다. 겨자나 스테이크 소스가 있다면 좋겠지. 없어도 괜찮아. 그저 고기의 맛을 음미하는 것도 좋고 또 김치는 그 모든 것을 대신할 소스이니까. 레드와인이나 맥주, 소주를 한 잔 곁들여도 좋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곳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레스토랑이라고 생각하고 혼자서 가장 우아한 포즈로 먹는 것. 그리고 우아하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귀한 사람이고 당연히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고 말고. 이제 기분이 좀 나아졌니? 너는 너무도 훌륭하고 값비싼 음식을 먹었어. 그에 맞는 밤을 맞이하거라.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오늘 밤을 만들어 보기. 독서든 일기든 춤추기든 아무튼 멋지고 훌륭한 밤을. Wherever you're going, I'm going your way. Two drifters off to see the world. There's such a lot of world to see. We're the same rainbows and waiting round the bend. My huckleberry friend, Moon River and me.
여러분은 지금 장지연의 에세이 산책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티파니에서 아침을이라는 영화 속 문 리버, 오드리 헵번의 목소리로 들어보셨습니다. 달빛처럼 은은하고 강물처럼 부드럽게 흐르는 이 선율은 화려한 뉴욕의 거리 속에서도 고요하고 사적인 순간을 만들어주죠. 영화 속 주인공 홀리 골라이어티가 창가에 앉아 부르던 그 장면처럼 우리도 가끔은 일상에 분주함에서 한 발 물러나 숨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지영 작가의 딸에게 주는 레시피 속 스테이크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작가는 좋은 고기를 사서 소금과 후추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거창한 소스나 복잡한 조리법보다 재료의 본맛을 살리는 것이 더 깊은 맛을 준다는 뜻이겠죠. 마치 문 리버가 군더더기 없이 담백한 멜로디로 마음을 울리듯 스테이크 역시 불 위에서 단순하지만 정성스러운 과정을 거치며 완성됩니다. 두툼한 고기를 팬에 올려 찍 소리가 날 때 그 향과 온기가 천천히 식탁에 퍼집니다. 옆에서 이런 음악이 흐른다면 그건 더 이상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하나의 멋진 장면이 되겠지요. 혼밥이 잦은 요즘이고 혼밥을 즐기는 사람도 많지만 이렇게 집에서 간단하게 스테이크 소스 없이도 김치 하나로라도 맛있게 구워서 와인 한 잔 그리고 이 문 리버 들이면서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나는 충분히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외롭지 않은 혼밥을 즐기면 어떨까요? 이어서 또 곡 하나 더 선물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 곡도 혼자 밥을 먹으면서 들으면 참 좋을 곡인 것 같아요. 바로 영화 대부 The Godfather의 주제곡 중에서 Speak Softly Love입니다. 사랑은 부드럽게 말해야 되겠죠? 마치 좋은 와인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그 향과 맛이 더욱 풍성해지는 그런 음악입니다. 1972년 프랜시스 포드 코플라 감독이 만든 이 걸작은 마피아 가문의 권력과 가족의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비극과 고독을 그렸죠. 이 영화 속에서 Speak Softly Love는 단순한 사랑 노래를 넘어서 복잡한 인간관계와 운명에 대한 묵직한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합니다. 부드럽고 우아한 선율은 무겁고 어두운 이야기 속에서도 따뜻한 빛처럼 빛나며 한편으로는 가문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기도 합니다. 식탁 위에서 흘러나오는 이 멜로디는 대화를 더욱 깊게 만들어주고 손님들 사이에 은은한 감정을 전해줍니다. 가족과 권력, 사랑과 배신이 교차하는 그 세계 속에서 이 곡은 마치 한 줄기 바람처럼 부드럽게 마음을 어루만져줍니다. 자, 천천히 이 선율에 몸을 맡기고 영화 속 가문의 품격과 고독을 함께 음미해 보실까요? Our very own, sharing a love that only few have ever known. Wine-colored days, warm
by the sun. They're very, very nice when we are one. Speak softly, love, so no one hears us but the sky. The vows of love we make, we live until we die. My life is yours, and all because you came into my world with love so softly, love. Wine-colored days warmed by the sun, they very, very nice when we are one. Speak softly, love, so no one hears us but the sky. The vows of love we make, we live until we die. My life is yours, and all because you came into my world with love so softly, love. 한 번은 시들고 한 번은 완전히 죽는다. 사실 요즘 부쩍 죽음을 생각한단다. 주변에 엄마 또래 혹은 엄마보다 젊은 사람들의 죽음 때문일까? 아니면 요즘 들어 부쩍 많아지는 지인들의 부고 때문일까? 아니, 어쩌면 가을이기 때문일 거다. 우주 모든 만물이 한 번은 시들고 한 번은 완전히 죽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러던 요즘 너와 나에게 다시 죽음의 소식이 도착했다. 아마 8년 전 요맘때 고양이 코코가 죽었지. 우리 집에 온 지 한 달도 안 되었던 주먹보다 조금 큰 회색빛 고양이. 눈이 아주 새까맣고 또랑또랑했던 코코. 고양이 한 마리만 키우게 해달라고 엄마에게 애원하던 내게 나는 오히려 한 마리 더 분양받자고 말했단다. 그건 네가 어떤 고양이를 키울까 하고 여러 고양이들을 살피며 두리번거리는 동안 엄마가 그만 그 조그만 회색의 생명 덩어리와 눈이 마주쳐 버렸기 때문이다. 단 한 번의 눈길로 나는 그녀에게 매혹되었지. 그때 너는 다른 고양이 라떼를 선택했어. 우리는 고양이를 한 마리씩 안고 집으로 돌아왔단다. 그리고 한 달 후 코코가 죽었다. 그때 여고생이던 네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엄마는 안다. 그리하여 내게는 라떼가 남겨졌단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죽는다. 페르시안 고양이 라떼. 윈영, 네가 혹시 싫어할 말인지도 모르지만 라떼가 그리 어여쁜 고양이라고 할 수는 없었단다. 그런데 엄마는 안다. 너와 라떼 사이에는 무언가 아주 특별한 것이 흘렸다는 것을 말이야. 그리고 네가 얼마나 라떼를 사랑했는지 말이야. 나는 말했어. 라떼는 세상 어떤 고양이보다 예뻐.
윈영, 솔직히 내 생각에 라떼는 세상 어떤 고양이보다 분명 예쁘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라떼는 세상 어떤 고양이보다 조용했고, 어떤 고양이보다 내성적이었고, 어떤 고양이보다 민감했고, 어떤 고양이보다 연약했다. 생각해보니 라떼가 거의 10년을 우리와 함께 살아주었구나. 그 민감한, 그 끔찍하게 예민했던 신경을 견디며 말이야. 며칠 전 엄마가 출판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엄마의 전화기에 이런 문자가 찍혔지. 엄마, 라떼가 죽었어. 무심히 들여다본 전화기를 보고 숨이 확 먹는 것 같았어. 솔직히 그건 기습 같았어. 뭐라고 말할 사이도 없이 네 문자가 이어졌다. 엄마, 우리 집으로 와줘.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순간 내게는 네가 아주 조그만 여자아이 같이 느껴져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내게로 달려가야 할 것 같은 충동을 느꼈다. 아주 순간적이고 어이없는 생각이었지만 왜 생명을 죽게 해서 우리 딸을 상처 입히는지 하느님이 막 미워지려고도 했고, 마음속에서 울부짖음처럼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윈영, 이제 살아있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 곁에 들이지 말기로 하자. 뭐 이런 아주 쉽고 얕은 생각의 편린들이 살 속 여기저기를 쑤시며 돌아다녔다. 하지만 나이가 든 탓인지 나는 그 순간을 견디며 숨을 한 번 크게 쉬고 단전에 힘을 꽉 주었단다. 이 쉬운 행동을 내게 권한다. 내공이 쌓인다는 것은 뭐냐면 그나마 이럴 때 이 쉬운 행동이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거야. 내공이 없으면 이 쉬운 행동이 떠오른 것은 어림도 없으니까. 그러자 네가 벌써 27살이나 먹은 성인이며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죽는다는 걸 깨달았지. 상처받지 않기 위해 생명을 멀리한다면 내 생명까지 멀어질 거라는 진리도 떠올랐다. 그래, 그런 생각이 들었어. 만일 라떼가 숨이 꼴딱거려 네가 병원에 달려가며 엄마를 찾는다면 내가 빨리 달려가야 하는 게 맞다고. 그런데 이미 죽었다면 내가 급히 가야 할 일이 아니라고 말이야. 성경 속 인물 중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자신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가 사경을 헤매자 당장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쓰고 울며 단식을 했지. 아이가 죽자 신하들은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하지 못했어. 신하들은 생각했지. 아이가 사경을 헤매는데도 저렇게 슬퍼하시는데 만일 죽어버린 걸 안다면 저분은 아마 돌아가실지도 모른다 하고. 그러나 웬걸 막상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자 다윗은 자리에서 일어나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맛있는 걸 차려 내오게 하여 먹는다. 그러고 말하지. 혹시 하느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살려줄까 했는데 이제 아이가 세상을 떠났으니 내가 그리 갈 수는 있으나 그가 다시 이리로 올 수는 없다. 자, 먹고 마시자.
나는 이 사람에게서 가장 지혜로운 왕의 아버지다운 면모를 보았단다. 자신의 불륜 탓에 아무 죄도 없이 태어난 아이가 죽는데 왜 죄책감이 없었겠니? 그가 거기서 더 죄를 뒤집어 쓰고 단식을 하며 쓰러지기라도 했다면 그건 아마도 그저 그런 삼류 드라마가 되었을 거야. 그러나 그는 거기서 생명을 좌지우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미 저지른 자신의 죄까지 어쩌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깨달은 겸손한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태도를 취한다. 그건 흘러가 버린 것에 용서를 빌고 지금 이 순간을 다시 시작하는 거지. 그때 다시 너의 문자가 도착했다. 엄마, 혹시 몰라 말하는데 나 괜찮아. 슬프지만 못 견딜 정도는 아니야. 그냥 엄마가 곁에 있었으면 해서 그래. 만일 바쁘면 천천히 와도 괜찮아. 생각보다 너는 아주 침착했다. 오히려 눈물을 많이 흘린 것은 나였지. 널 꼭 껴안아주고 우리는 따뜻한 사케를 마시러 갔어. 내 손에도 너의 손에도 이미 차가워진 따뜻했던 고양이의 감촉이 남아있었기 때문일 거야. 그날 밤 내 친구들이 페이스북으로 전해진 라떼의 소식을 듣고 내게 모여들었다고 했다. 엄마, 이 고마운 친구들에게 뭐 해줄까? 네가 묻기에 엄마는 대답했지. 그 고맙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 먹는 요리? 그건 훈제 연어. 친구들을 위한 고마운 요리. 훈제 연어는 엄마가 친구들하고 제일 많이 먹었던 요리야. 재료는 냉동실에 준비해둔 훈제 연어 1팩, 레몬 1개, 양파 1개,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케이퍼. 케이퍼는 지중해 연안에서 자생하는 야생초 꽃봉오리 절임의 이름이야. 색깔은 녹두색 비슷하고 크기는 파달보다 조금 작지. 이걸 식초에 절인 것을 병절임으로 판단다. 인터넷으로 주문해도 되고 대형 마트에도 있어. 언어 요리에 이 꽃봉오리 조림. 꽃봉오리로 만든 조림. 말이 참 예쁘지? 우리가 꽃봉오리를 먹다니. 이 조림이 빠지면 연어 요리는 뭐랄까? 검은색 없는 짜장 같고 소시지 없는 핫도그 같을 거야. 훈제 연어 레시피는 엄마의 다른 요리처럼 단순하다. 갑자기 친구가 왔을 때, 다이어트는 하고 싶은데 입이 궁금할 때, 생선회 같은 게 먹고 싶으나 돈도 없고 싱싱한 생선도 없을 때, 특히 엄마는 외국 여행 중 혼자 여행할 때 서양엔 이 4가지 재료가 없는 나라가 없어. 호텔 방 안에서 늘 이걸 먹곤 했어. 자, 이제 차근차근 이럴 것도 없이 간단한 접시를 차리자. 우선 엄마가 늘 이야기한 커다란 흰색이나 검은색의 도자기 접시를 준비한다. 양파를 가늘게 채쳐서 접시에 납작하게 깐다. 냉동실에서 꺼내 미지근한 물에 담가 녹인. 전자레인지는 절대 안 돼. 차라리 약간 언 채로 있어도 괜찮아. 연어를 꽃처럼 예쁘게 펼쳐 놓는다. 그 위에 레몬즙을 듬뿍 뿌린다. 그리고 병 속에서 케이퍼를 꺼내
마치 연분홍 꽃 위에 드리워진 작은 나무 이파리들처럼 후두둑 뿌린다. 끝! 어릴 때 엄마는 이걸 명절날 식구들이 모였을 때 전체 요리처럼 먹였어. 회를 유독 좋아하는 우리 집 식구들은 명절 때 서울에서 마땅한 회를 구하기 힘들었기에 이 요리를 먹었지. 그때는 훈제 연어도 케이퍼도 참 구하기 힘들었지만 말이야. 이 요리의 강점은 엄청나게 많은 변주가 가능하다는 거야. 우선 기본 세팅, 이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요리, 게다가 비주얼은 얼마나 좋은지. 가장 먼저 곁들일 수 있는 부재료는 싱싱한 양상추. 양상추를 한 입에 들어갈 만큼 잘게 손으로 찢어 넣고 색색의 파프리카를 썰어 곁들여. 여기에 날치알이나 연어알 혹은 그 비싼 캐비아를 곁들인다면 어른들을 초대했을 때 내놓아도 손색이 없단다. 아주 바싹 구운 토스트나 바게트 혹은 딱딱하고 달지 않은 비스킷을 곁들이면 완벽한 요리. 다시 마요네즈에 잘게 다진 양파를 넣은, 만일 더 여유가 있다면 검은 올리브를 다져서 마요네즈에 버무린 소스를 예쁜 종지에 넣어 곁들이면 사람들은 묻곤 하지. 어머, 이 맛있는 소스는 대체 뭔가요? 술은 위스키, 소주, 화이트 와인, 샴페인 다 좋단다. 물론 막걸리나 청주도, 사이다나 과일즙을 넣은 탄산수도 아주 좋아. 인형, 다음날 엄마의 정원에 묻으려고 라떼를 데려온 네가 했던 "엄마, 친구들과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 말보다 더 기뻤던 건 너의 표정이었다. 너는 이제 죽음을, 별일을, 꽃이 피고 낙엽이 지는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만큼 성숙해 있더구나. 그리고 네가 덧붙였던 말, "엄마, 슬펐는데, 많이 울 줄 알았는데 친구들 때문에 억지로라도 막 웃고 나니까 신기하게 덜 슬퍼." 그래, 육체는 그토록 영혼에 중요하단다. 실제로 웃는 근육을 많이 쓰면 뇌는 슬픔을 둔하게 느낀다고 해. 우리 조상들이 초상집에서 일부러 화투를 치고 우스개 연극을 하고 왁자하게 술판을 벌였던 것은 얼마나 지혜로운 일이었는지. 실제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간단한 치료법이 얼마 전에 소개된 적이 있었지. 그건 그 증상의 원인이 된 사건을 연상시키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면서 눈동자를 좌우로 움직이는 거래. 너무 간단한 방법이어서 의사들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나중에 이게 엄청난 치료 효과를 보였다는 거야. 렘 수면 중에 우리 뇌가 깨어있는 동안의 정보를 처리하고 말하자면 상처를 치유하는데, 이 렘 수면 동안 우리 눈동자가 좌우로 움직이는 것에 착안한 것이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네 몸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야기가 왜 이리로 튀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특히 섹스도 마찬가지야. 성이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내 몸의 일부. 절대로 함부로, 그 일부라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 엄마가 늘 말하지만 너는 너무도 소중하니까. 민영, 네가 가고 난 뒤 밤비가 내린다. 엄마는 우산을 쓰고 라떼가 묻힌 정원 구석을 잠시
거닌다. 잘 자거라, 나의 딸. 나의 두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그 눈동자 자꾸 가슴이 시려서 잊혀지길 바랬어. 꿈이라면 이제 깨어났으면 제발 정말 네가 나의 운명인 걸까. 운명처럼 너를 falling 또 나를 부르네 calling 헤어나올 수 없어 제발 homie 내 인연의 끈이 넌지 기다린 네가 맞는지 가슴이 먼저 왜 내려앉는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네가 사는지 내 안에 숨겨왔던 진실 나의 두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그 눈동자 자꾸 가슴이 시려서 잊혀지길 바랬어. 꿈이라면 이제 깨어났으면 제발 정말 네가 나의 운명인 걸까. 가슴은 뛰고 있어 여전히 날 보고 있어 자꾸만 숨이 막혀서 아직은 멀리에서 너를 지켜보고 싶어 내가 또 왜 이러는지 처음 너를 봤을 때부터 다르게 운명의 시간은 또 더디게 같이 내 가슴은 널 향했고 내 심장은 다시 또 뛰었고 꺼져버리던 희미한 불빛 너로 인해 다시 타오르는 눈빛 마치 오래전부터 널 사랑한 것 같아 뭔가에 끌리듯 끌려온 것 같아 나의 두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그 눈동자 자꾸 가슴이 시려서 잊혀지길 바랬어. 꿈이라면 이제 깨어났으면 제발 정말 네가 나의 운명인 걸까. 넌 falling you. 한 번은 시들고 한 번은 완벽히 죽는다. 키우던 고양이의 죽음과 그 죽음, 이별을 이겨내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별을 달래는 사람들과 나누는 따뜻한 요리, 훈제 연어와 음악, 도깨비의 주제곡 중 Stay With Me 다 보니 어느덧 에세이 산책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특별할 수 있는 건 크고 거창한 일 때문만이 아닙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자신을 응원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바로 그 순간들이 모여 우리 삶을 빛나게 만들죠. 오늘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영화 500일의 서머에 삽입된 She's Got You High입니다. 누구나 겪을 법한 사랑의 시작과 끝, 그리고 성장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그린 영화 500일의 서머, She's Got You High 들으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기쁨과 설레임 가득 안고 만나기로 해요.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연출의 연홍씨, 구성의 최용수, 그리고 저는 장지연이었습니다. What's this about?
so see-through. Open your mind, believe it's gonna come true. Keep romance alive and hope she's gonna tell you. She's got you high and you don't even know yet. She's got you high and you don't even know yet. The sun's in the sky, it makes for happy endings. You can't deny you want the happy ending. Shines so loud, good love shine through. We fast romance, this world is turned so see-through. Open your mind, believe it's gonna come true. Keep romance alive and hope she's gonna tell you. She's got you high. She's got you high. She's got